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여름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마련한 저출생 극복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단체의 명칭은 대구 경북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청사 위치도 경북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경상북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무더위가 찾아온 건데요. 기상청은 주말에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이제 여름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을 나온 사람들은 단단히 준비한 모습입니다.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 그늘 아래에 서고 햇빛을 가려줄 모자와 양산을 썼습니다.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사람도 보입니다. 체육 활동을 할 때 원래 운동장에서 했다면 가끔씩 강당에서 에어컨을 틀고 수업을 하면서 체육 활동을 할 때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틀어줘서 괜찮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잠깐만 걸어도 많이 더워요. 지난 10일부터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는 6월 17일, 2022년 6월 18일, 그리고 2021년에는 7월 18일에 발효됐는데 최근 3년 중 올해가 가장 빠른 겁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에 경북에서는 온열 질환 환자가 올해만 벌써 13명 발생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맑아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폭염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지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기온은 계속해서 3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폭염특보 발표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 노동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계층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도로에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하고 분수와 수경시설 운영 등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24시간 돌봄마을과 같이 기존의 출산 육아 지원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또 아이 돌봄 인력의 충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사업. 하지만 정책 수립의 근거로 쓰여야 할 도내 기업의 육아휴직 현황 자료가 경북도에 없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북의 저출생 원인이 무엇인지, 경북은 다른 지자체랑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을 있는지 파악하고 사실 이런 전략들을 세웠어야 된다고. 고용노동부의 전국 육아휴직자 통계를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경북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또 박재하 의원은 경북도가 마련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정책은 여성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미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내가 혼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에어로를 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거기에 임금을 지급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신고만 하면은 사람 하나 넣어주겠다. 그런 정책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이 돌봄 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0개 시군에서 돌봄 서비스 대기 가정이 100곳 이상이었을 만큼 인력 공급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너무 이용하고 싶은데 등원 하원 시간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려고 이제 제가 대기를 걸어도 대기 자체가 뭐 개월수로 얘기하자면 3개월에서 6개월도 되고. 이철우 지사는 돌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돌봄 일을 할 사람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도 내고 돈도 더 많이 들이더라도 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는 대학과 협의해 유아교육과 등 아동 관련 학과 대학생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고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경북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구미에서 2건, 칠곡, 김천, 안동 각 1건 등 5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흔들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10초에서 20초 사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겪고 나면 놀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대피할 때도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다면 탁자 같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벽 모서리 등에서 잠시 대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도 가방이나 쿠션 등으로 최대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진이 계속될 경우 문틀이 뒤틀리면서 탈출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흔들림이 멈춘 후에 대피해야 하는데 화재나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를 잠그고 전기도 끄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을 느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건물이나 담장 근처를 피해 인근 운동장 등 최대한 넓은 공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진을 만나면 비상등을 켜고 되도록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키는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피 후에는 기상청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등 건물의 안전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경산지역구 국민의힘 조지현 국회의원이 경산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일에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첫 공식 만남으로 경산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산시는 이 자리에서 초현실 메타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 위생 매립장 증설, 경산 대임 공동주택지구내 복합 체육문화시설 조성 등 8개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는데요. 조지현 의원은 경산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비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지역구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완전히 낙화된 후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 아래 여야가 초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천 청도 지역구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당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화재, 산불, 태풍 등 자연재난부터 사회재난에 이르는 광범위한 각종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점검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제도적 미비점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가지며 현장 중심의 정책 횡보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단체의 명칭은 대구 경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제347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허복도의원의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구 경북이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청사 위치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큰 자치권을 가져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청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더 추가되는 것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경북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신설해 오늘 17일부터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국장급으로 신설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대구 경북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이전 정책을 마련하고 경북 북부 지역 등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구 경북 시도교육청과 경북대 안동대학교가 AI 디지털 융합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5개 기관은 AI 디지털 융합 교육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 연구와 역량 강화에 필요한 확산 모형 개발, 교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한 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먼저 통행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7월에 도입한 후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예정인 동촌유원지 일대 3곳까지 총 10곳을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지정 전 평균 6.3건에서 지정 후 평균 4.4건으로 줄어들어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동 이마댐에 47.2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74억여 원, 71억여 원을 출자해 총사업비 조달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구축될 계획인 이마댐 수상 태양광 사업은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사업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소 반경 1km 이내 33개 마을 주민 4,500명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됩니다. 산림청이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산림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산림자원 육성과 산사태 예방, 산불 방지 성과 달성도 등 6개 항목의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를 전년 대비 30% 줄였고 산불 진화 임도 조성과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지표의 성과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